자, 이번에는 이제 과소비 축소 방안, 그러니까 소비 지출 축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 시간에 이제 쭉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인 금융 상품,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대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았지만, 자, 이제 준비가 다 돼서 금융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총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총알을 만들려면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제한이 돼 있고 지출은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장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건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출을 줄이려면 그냥 내가 아껴 쓰고 절약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아니면 심플하게 다가서시면 안 되고요. 체계적으로 다가서셔야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제가 예를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대로 작성을 해보시는데 첫째는 총 월 수입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적으시냐면 월급이 항상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들이 보면 뭐 보너스 달도 있고요. 성과급이 나오는 달도 있고 뭐 이렇게 틀릴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보수적으로 그냥 낮은 금액을 책정을 하세요. 보너스로 나오는 거는 추가로 얹어서 하는 게 나은 거지 높은 금액을 책정하지 마시고 낮은 걸 책정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지출을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까볼까요? 뭐 주택관리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비나 뭐 정보 그런 거 있을 테고요. 공과금, 전기세, 뭐 가스료, 뭐 어쩐 거, 통신료,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 뭐 이런 거. 그다음 차량 유지비, 차 사는데 할부금, 보험료, 차 세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 보험료. 아까 우리 구조조정했죠? 뭐 암보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보험료들. 또 대출을 썼으니까 대출 이자가 있을 거고요. 원금부나 상환이 있으면 원금도 일부가 나갈 거고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가 들어갈 테고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 용돈이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 생활비가 있겠죠. 생활비에는 뭐 먹는 거나 또 옷 입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타로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경조사비. 아까 말한 부모님 용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대충 작성을 해봤을 때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한 30만 원 남나 보네요. 30만 원. 300을 해서 10% 정도 여윳돈이 남는 거예요. 나머지가 일상적으로 제가 과하게 쓴 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줄여야 되는가 고민이 되시잖아요. 첫째는 저는 만약에 자녀가 있다든가 교육비가 있다면 교육비, 학원비에 타겟을 두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왜냐? 이 학원비라는 거는요.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반대 안 합니다. 하지만 기본만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이 살면서 옆에서 보면 과하게 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다고 애가 정말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에 중간 이하로 하셔도 뭐 어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입시를 앞두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는 많은 그런 거를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용돈 같은 경우도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는데 이제 젊은 처녀 총각 그 젊은 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효도한다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얼마가 됐든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당장 몇 푼의 용돈을 그렇게 원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목돈 마련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돈 모으는 데 집중을 할 테니 어머님, 아버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큰 구찌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파트가 뭘까요?
저는 차라고 봅니다. 자동차. 요즘에 자동차 없는 분이 거의 없고요. 뭐 뚜벅이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친다면 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개성이겠지만 재산인 것처럼 뭐 이렇게 과시하려고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는 걸로 차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실제로는요. 차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차 뭐 3, 4천만 원 아니면 살 수도 없고요. 또 젊은 분들이 만약에 산다. 보험료가 연간 뭐 200만 원 안팎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높게. 또 내 돈을 다 안 주고 산다면 할부 비용이 또 꽤 나오겠죠. 그리고 또 새 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때 빼고 광 내고 뭐 유지하느라고 또 유지비가 들어가고요. 휘발유값 들어가고요. 결국은 이 차 하나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내 삶이 그렇게 윤택해지지는 않습니다. 잘 살 수도 없어요. 그럼 구조조정이 필요하죠. 나중에 잘 살아서 내가 자랑하고 좋은 차 끌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은 내가 성공하지 않았으니 조금 웅크리고 가도 됩니다. 중고차로 바꾸셔도 됩니다. 또 뚜벅이가 가능하다면 뚜벅이로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꼭 차가 필요하다. 중고차로 가셔도 되죠. 조금 저렴한 걸로. 왜냐? 요즘 우리나라 차량 이 차 문화가 너무 발달해서요. 중고차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봐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가격. 그 차량으로 내가 성공할 때까지 아니면 목돈 마련해서 내 1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구조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크게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또 학원비, 부모님 용돈 뭐 이런 것들로 지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작은 걸로는 뭐가 있을까요? 작은 거. 생활비에서 작은 걸로는 커피를 한번 예를 들까요? 커피를 들면 요즘 우리 직장인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요. 커피를.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밥값만큼 나가요. 밥값이 여러분 식당을 가시면 뭐 7,000원, 뭐 8,000원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커피가요. 비싼 데는 뭐 7,000원, 8,000원 그래요. 커피가. 그러면 밥값하고 대등한 이 커피를 계속 드시더라고. 계속.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 대안은 텀블러를 대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텀블러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텀블러에 담아놓고 내가 먹고 싶을 때 그걸로 먹으면 얼마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이고 또 나한테는 만족감 주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소비를 줄인다면 충분히 여유 자금을 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300만 원의 총 수입에서 30만 원밖에 안 남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한 개씩 한 개씩 줄여가지고 100만 원이든 여유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이든 뭐든 종잣돈 마련 플랜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여러분 야근해도요. 야근 수당 그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수입을 늘리는 게 어려우면 지출을 줄여야죠. 그러면 내가 고통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죠. 한번 찬찬히 작성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시고 뺄 게 있다면 과감하게 지우셔야 됩니다. 지워서 한도가 얼만큼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책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잣돈 마련 플랜에 도전하십시오.